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익산과 정읍 11도, 전주와 남원 10도 등 8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에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일요일부터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전주의 새 아파트 분양가를 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분양가 심사에 참여시키고 심사 대상이 아닌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도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전주 만성지구의 한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810만 원이었습니다. 전주에서 처음으로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전주시 분양가 심사에서 업체가 신청한 가격보다 100만 원 이상 낮아졌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그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죠. 500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800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죠. 집 구하기가 힘들지. 전주시가 분양가 심사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면서 새로 선정한 심사위원의 30%를 시민단체와 시의 추천 인사로 채웠습니다. 위원들의 심사 내용은 공개 요구가 있으면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효천지구처럼 폭등이 예상되지만 법적으로는 심사 대상이 아닌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도 적극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과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승인 과정에서 건설업체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적정한 그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사업주체한테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심사위원 구성 개선과 심사 내용 공개, 강제력이 없는 권고만으로 분양가를 크게 낮추기 힘들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주시는 제도를 개선한 뒤 처음으로 다음 주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사 대상은 3.3제곱미터당 932만 원을 신청한 만성지구의 아파트로 지난해 최고 분양가보다 120만 원 가까이 높아 어떤 심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3개월치 누리예산 몫으로 4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1,800명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만이 커져 한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나머지 9개월치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가예산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오는 4월 이후 누리예산 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탈당 영향으로 공천 신청이 4년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고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3곳의 선거구에 공천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천 후보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집계 결과 23명이 공천을 신청해 평균 2.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주 완산을과 익산을, 군산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완산갑과 고창부안은 현역 의원 1명씩, 나머지 선거구는 2명씩 접수했습니다. 23명의 신청자는 지난 19대 총선의 49명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더민주의 경쟁 상대인 국민의당이 창당해 등록 후보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중앙당에서 실사가 나와서 일주일 내내 현장 실사를 할 겁니다. 그 후에 22일 날 후보자 면접을 통해서 하자가 없는 곳은 단수 공천을 시작할 겁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11개 선거구 가운데 8곳에만 후보자 공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 그리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선거구엔 단 한 명의 예비 후보자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3개 선거구에 대해 다음 달까지 추가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익산 갑과 남원 순창 선거구에 2명이 신청해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는 처음으로 경선이 치러집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익산과 남원 지역에서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공천 후보 신청은 오는 19일에 마무리됩니다. 여야가 선거 체제를 서두르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각 당의 최종 후보자는 3월 중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천 신청자를 살펴봤더니 전과자가 33%나 돼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신인의 기준도 애매합니다. 4년 전 다른 선거구 경선에 참여했거나 시의원을 지낸 예비 후보도 정치 신인이어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전북의 후보는 모두 33명입니다. 이 가운데 더민주 8명, 새누리당 3명 등 모두 11명이 전과 기록을 제출해 33%가 전과자로 나타났습니다. 전과 기록을 살펴봤더니 상해와 변호사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공문서 위조, 소방법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과 명예훼손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을 어긴 전과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신청해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민주화 운동 같이 그 과정에서 법률 위반한 것 외에 파렴치법이나 기타 사기나 횡령 등 이런 전과가 있는 후보들은 각 당의 경선 과정에 철저히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의 기준도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재선 이상의 광역의원, 그리고 같은 선거구 경선에 참여한 자를 정치 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시의원 출신과 4년 전 경선에 참여했다가 다른 선거구로 공천을 신청한 예비 후보자가 정치 신인으로 가산점을 받게 됐습니다. 유권자의 기대와 달리 정치 신인의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는 19일에 발표될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들도 전과자가 많고 정치 신인으로 보기에 애매한 사례가 있어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내 기업의 새만금 국공유지 임대가 최대 100년까지 가능해집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되면 그동안 외국계 투자기업만 가능했던 새만금 국공유지 임대가 국내 기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은 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우대 지역에 포함돼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과 관련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법은 지난해 12월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새누리당이 다른 쟁점 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2달째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전북의 탄소 산업 발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새누리당 설득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제97회 동계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이 18년 연속 4위를 노립니다. 전북현대가 오는 23일 홈에서 FC 도쿄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갖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제97회 동계체전이 오는 23일 서울과 강원 등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바이애슬론이 7연패에 도전하는 등 18년 연속 종합 4위를 노립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컬링이 경기장 사정으로 경북으로 옮겨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기원으로 인해서 경북 의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홈그라운드 이점이 좀 사라진 만큼 경기력으로 반드시 보답해서 저희 종합 4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현대가
다음 주 홈에서 올 시즌 첫 경기로 FC 도쿄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차전을 갖습니다. FC 도쿄는 지난 9일 태국 촌부리 FC를 9대 0으로 대파하고 뒤늦게 전북과 같은 2조에 합류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 팀이라 생각하고 워낙 패스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이제 경기를 분석하고 있고 또 패스 플레이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주 KCC가 2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습니다. 나머지 경기를 모두 이길 경우 창단 이래 첫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는 만큼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한국실업정구연맹전이 이번 주말부터 닷새 동안 순창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전주시 우화동 전주역 부근 도로에서 27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주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 씨가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천년송 당산 산신제가 남원시 산내면 와우마을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임진왜란부터 자생해온 천년기념물인 당산목에게 제를 올리고 지리산의 안녕과 마을 주민들의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완주군이 동상면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의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주군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차량 운행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요금, 운영시간, 이용 편리성, 환승 편리성 등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창군 전통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창군은 오는 6월까지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전통시장을 비전으로 시장 브랜드 개발과 홍보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